자, 데이바이데이 수요일 시간 함께 하고 계신데요. 오늘도 영서목 김양현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영서목 김양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네.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타인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경찰, 의사, 또 119 대원들, 소방관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네. 이들의 수고가 없다면 우리가 살기가 참 힘들 것 같아요. 그죠? 얼마 전에 예. 아내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해가지고 응급실에 간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 뭐 응급실에서 피 검사도 하고 CT도 찍고 막 예. 또 링거 맞고 이제 몇 시간 있다가 예. 다행히 네. 별 이상 없다고 해가지고 돌아왔는데요. 그 의사가 없었으면 예. 뭐 큰일 날 뻔했죠.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또 안전하고 또 편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화는요. 그 주원, 곽도원, 김민재 등이 주연한 서방관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2001년 그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있었던 실제 방화 사건을 모티브로 만들었는데요. 당시 그 홍제동 방화 사건 때문에 네. 그 안타깝게 소방관 여러 명이 목숨을 잃었거든요. 예. 근데 소방관들은 정말 불을 상대해야 되니까 부상도 많이 당하고 되게 목숨의 위험도 많이 느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 당시 홍제동 그 사건에서도 그러니까 결국은 약간 인재였어요. 예. 안타깝게 소방관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그 영화에서 묘사하듯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거든요. 하나는 네. 좁은 골목길에 그 상가에서 이제 화재가 났는데 양쪽으로 막 불법 주차가 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방차가 제때 진입을 못 해가지고 초동 대처라고 하죠. 이게 안 되는 바람에 불길이 확산돼 가지고 소방관들이 힘들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소방차가 가야 되는데 이렇게 그 화재 현장에 접근을 하지 못하면 참 근데 이 사건이 2001년이라고 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뭐 이런 조치들 좀 많이 미흡했나 보네요. 그러니까요. 네. 제가 2014년 부터 홍제동 옆에 있는 무학동에서 살았거든요. 그 제가 교회가 그쪽에 있어가지고 홍제동 쪽에 신방하러 자주 다녔거든요. 네. 여전히 골목이 옛날 집들이 많아가지고 좀 좁아요. 그래서 아마 이 사건 이후로 제가 듣기로 이제 사회적 논의가 되고 불법 주차 문제 거론되고 또 최근에는 이제 방화전 앞에 주차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법이 제정되고 그렇죠. 또는 뭐 소방차가 이제 응급할 때는 그 불법 주차된 차를 밀어도 밀고 지나가도 이제 보상해주지 않는다. 이 법이 통과됐잖아요. 정말 다행인데 그 당시에 이 소방관들이 또 힘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대로 된 방화복이 없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방화복도 제대로 없고요. 이 장갑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또 제대로 된 게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방화 뭐라고 할까 그런 기능이 있는 어떤 장갑 이게 지급이 안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개인이 사비로 구입해서 뭐 해야 되고 이런 사정이고 영화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 대원들이 너무 힘들다 불편을 막 호소하니까 그 소방서장이죠. 자기 카드로 대원들에게 장갑을 구매해서만 지급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는 참 열악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최근에도 산불이 크게 이렇게 났었는데 우리 소방관들이 정말 항상 뭐 그런 일이 있으면 먹는 것도 부실하고 장비도 부실하고 소방 헬기도 없어서 초기 진화의 어려움을 겪지도 못하고. 그러니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뭐 정말 화가 나긴 해요. 예산을 왜 그런 것에 집행하지 않는지. 그러니까 선진국이라는 게 제가 볼 때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이런 것에 예산이 우선적으로 배정되고 집행돼야 굉장히 마땅한 거잖아요. 꼭 대형 사고가 나면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이런 식인데 사실 이것도 결국은 정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정치가 바로 서면 예산도 제대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좀 안타깝지만 어쨌든 자 영화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이제 불법 주차 뭐 허술한 장비 문제 1차적 원인이었다면 이 영화에서 또 핵심으로 다루는 이야기가 또 하나 있는데 그는 뭐냐면은 이제 소방관들 중에도 1차적으로는 구조팀이 있고요. 인명을 먼저 구해내는 팀. 그 다음에 이제 뭐
진압팀이 있고 이런데 구조팀장 정진원과 신입 소방관 최철웅이 갈등하는 것이 영화의 주요 내용입니다. 구조팀장과 신입대원의 갈등? 네. 뭔가요? 일단 이 최철웅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친한 형 신용태의 조언으로 소방관이 되는데요. 네. 둘이 이제 같은 소방서에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네. 철웅은 뭐 용태 형 집에 자주 가고요. 또 용태의 모친이 철웅에게 늘 따뜻한 밥도 지어주고 야, 너 고생하게 자취하지 말고 우리 집에 살아라 뭐 이렇게 해주고 막 그러죠. 자, 그런데 문제는 화재 현장에서 이제 사람을 구조하는 팀이란 말이에요. 네. 가장 먼저 들어가서 일단 사람을 구해내는데 그런 과정에서 용태가 목숨을 잃고 말아요. 그러니까 소방서장 강인기가 무전을 치거든요. 구조팀은 이제 철수하라. 이제 진압팀이 불을 끄겠다 하는데 팀장이 이제 정진섭이 벽에 걸린 사진을 보는데 그 사진에 아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구해냈는데 아이는 아직 못 구해냈으니까 어디인가에 숨어있다 판단한 거죠. 그래서 불이 많이 확산됐는데도 구하러 들어갔던 거죠. 누구랑 혼자 간 게 아니고 용태랑. 이 과정에서 이제 신용태 대원이 불길에 휩싸여서 목숨을 잃었거든요. 그러니까 최철웅은 신용태가 죽은 이유가 팀장 정진섭이 무리하게 해서 그런 거다 하고 이제 원망하고 갈등하고 그랬던 거죠. 그래도 팀장은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이렇게 또 사고가 난 거고 결국에는 이렇게 아끼는 선배가 목숨 잃었으니까 좀 못마땅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화는 이제 이 부분을 좀 어필하고 있는데요. 윤리적인 혹은 뭐 도덕적 딜레마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내 목숨 혹은 대원의 목숨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아이를 구했어야 됐는가. 아니면 원칙대로 하고 대원을 살려야 했는가. 이 딜레마가 있잖아요. 늘. 그러니까 팀장은 전자를 선택한 거죠. 내가 희생당하더라도 혹은 우리가 희생당하더라도 시민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이 드라마는 이 영화는 과연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제대로 된 판단인지 사실 정답을 주는 건 아닌데 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니 정말 소방관의 임무는 사람을 살리는 건데 또 무리한 구조는 자칫 또 희생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시민을 살리지 않아도 죄책감이 있고 대원이 희생당해도 또 그만큼 또 죄책감이 있고 정말 딜레마네요. 그러니까요. 사실 영화에서도 뭐 답을 말하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현장에서는 그 팀장의 상황 판단이 제일 중요한 건 맞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감독이 이 영화에서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첨단 장비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첨단 장비가 있으면 안타까운 희생을 줄일 수 있잖아요. 소방관들이 더 안전한 장비를 착용했다면은 혹은 사람을 수색한 일에 어떤 첨단 장비가 있었다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일일이 사람이 수색해야 됐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걸리고 뭐라고 할까 대원들의 장비도 부실하다 보니까 이 불길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사고를 줄이는 것, 희생을 줄이는 것은 안전 장비다. 혹은 첨단 기술이 필요하다.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 이 영화가 말해주고 있고요. 이번 뭐 대형 산불 사건에서도 우리가 확인한 거잖아요. 좋은 헬기나 아니면 뭐 불 끄는 그런 비행기 같은 게 있었으면 안타까운 희생이 덜했을 텐데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든 이유도 아마 거기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영화 한번 선택해 봤습니다. 이 영화 보시면서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김양현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